2025년 2월 1일 최종 합격자 발표 종료. 1년여의 과거부터 돌이켜본다. 2023년 12월. 다리 사이에 뭐가 잘 튀어나와 있네요. 둘째도 아들이다. 내 나이 어느덧 30대 후반. 총각 시절 나름 체력도 몸도 튼튼하게 관리했지만 첫째 아들을 키우며 확실히 느낀 것은 이제 남아있는 체력도 없다는 것이다. 아빠 조금만 쉴까 그러면 이제? 진짜 동그라 있어. 아, 저도 근처에 이렇게. 동굴 있어. 여기 개 보여요. 아이고 승찬이 계속 뛰어도 안 힘들어? 네. 두 아들의 아빠가 될 준비. 아빠. 체력이다. 그렇게 나는 결심했다. 2024년 1분기 최고 속도로 30분간 전력 질주하기로 목표했다. 그렇게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미래를 계획했다. 7월에 태어나면 한 달 정도 육아휴직 쓰고 8월 직장 복귀하고 퇴근 후 육아를 하기 위해 문득 첫째의 신생아 시절이 생각났다. 당시 휴직은 쓰지 못해 완전한 육아를 해보지 않아 정확히는 몰랐지만 살짝 밤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무서운 꿈 꿨나 보구나. 누가 우리 승찬이 무섭게 했어. 아빠 가서 혼내줄게. 24시간 기준 2시간 간격으로 울다 보니 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썩어진 내 피부. 직장 출근 후 코피까지 났었다. 생각을 바꿔 앞으로 둘째가 태어나면 어차피 밤에 못 자는데 그 시간에 내가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자. 요리사? 처음에는 아이들의 특별 전문 요리사가 되고자 연습했는데 생각해보니 야밤에 신생아를 안고 뜨거운 불 앞에서 할 수는 없으니 목표를 수정해야 했다. 고민하던 찰나 한 공인중개사님에게 집 관련 상담 좀 하다가 문과 직렬 국가전문 자격증 추천을 받았다. 최종 시험이 주관식 논술이며 개업이 가능하고 해당 자격사법에 의해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9가지 존재한다. 인허가 대리인, 행정사, 행정사는 단일협회로 태어난 지 4년도 안 되었다 보니 생소했고 그래서 시험에 진입 전에 좀 알아보니 행정법률 자문, 사람 간의 각종 계약서 작성 수행, 행정기관에 안에 인가 허가나 면허를 받아야 할 때 뭔가 신청하거나 청구하거나 신고 같은 거 할 때 이것 좀 복잡한데? 어려운데?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행정사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 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담아 행정심판 청구서 등 각각으로 다양했다. 국민과 국가기관 그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자격사였다. 7월까지 2달여 정도 남았다. 산모의 예민함을 잘 케어하는 시기이다. 맛있는 곳 많이 다녔고 스트레스 줄여주고자 고민 많이 했다. 아내가 사업자라서 뇌 안정을 위해 당시 공무원님과 세금 신고까지 1월, 5월 신고 잘 마무리 시켜드렸다.
밤에는 마사지, 튼살 크림 바르기, 물 갖다 주기 등 필요한 주문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두가 잠들기까지 나는 침대 공부를 했다. 첫째가 내 등에서 말타기를 하면 나는 소리내며 눈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읽었다. 그렇게 가족들의 시야 사정거리 안에 상주하며 그들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보필하였다. 아빠가 다른 데에 관심 두는 걸 파악했는지 슬퍼하는 날도 있었다. 참 내 마음도 많이 아픈 순간이다. 이럴 때는 합체놀이로 마음을 공유하며 풀어주곤 했다. 2024년 7월 둘째는 사랑이라는 말 바로 이거구나. 미치게 예쁘다. 내 생의 우주의 기쁨을 두 번째 얻게 된 날이다. 물론 아빠는 너로 인해 최소 30년간은 힘든 나날이 펼쳐질 거야.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역시 바로 너다. 장모님께서 둘째가 있는 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해주셨고 나는 유치원을 다니는 첫째를 도맡았다. 밥 먹이고 옷 입히기, 설거지, 청소, 살림거리 주문, 빨래 등을 1일 1 정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행정사 공부에 쏟았다. 아침에 준비랑 오전 10시까지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같이 가 1일 1 정리 후 하원 시간 전까지인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했다. 유치원을 안 가는 주말엔 수영, 수학학원, 체험학습, 놀이카페 등으로 전환하여 부모 대기 장소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였다. 그렇게 시험까지 함께하는 놀이를 최대한 줄였다. 아빠가 같이 놀아줘야 할 가장 필요한 시기를 잠시 놓치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참 미안했다. 그래도 친구들과 잘 지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다. 난 마음속으로 줄곧 외쳤다. 3달만 버티자. 아내와 영상통화. 엄마 배 아픈 거. 엄마 배 아파요? 괜찮아요? 그 이후 첫째가 잠이 드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공부했다. 7월 육아병행 1주차는 하루 최대 12시간씩 공부했을 만큼 공부시간 확보 면에서 황금기였다고 본다. 이때 나는 느꼈다. 분해염, 수족구 전염 유행기간, 고열에 머리까지 뜨거워졌다. 의료 대난인지 뭔지 입원도 안 되던 상황이었다. 한 주간 집에서 격리하여 오전부터 잠들기까지 아이와 함께했다. 잠들고 나서 새벽까지 침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잘 관리하여 분해염이 잘 완치되었다. 그와 동시에 유치원의 방학이 시작되었다. 함께했다. 그렇게 둘째가 집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첫째의 감기가 시작됐고 감기 진단을 받아 집방 격리 생활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방에서 함께했다. 첫째는 그렇게 주사를 맞고 완치 된 줄 알았으나 폐렴 진단을 받았다. 폐렴 통원 치료를 해도 발열이 계속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나는 이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 4살 아이가 그 폐렴으로 동네 소아과 투원 치료 중인데요. 네. 백혈구 수치가 많이 더 큰 병원 가보셔야 돼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4살 된 남자 아이.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예약이 어렵습니다. 안 계셔서요. 교수님 관련 해당 교수님 계시진 않아요, 교수님. 예. 지금 예약이 현재는 어려우세요. 가는 중 교수님 안 계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과 최영배 교수님 저희가 진료 예약해드렸고요. 접수 가능해요? 머릿속으로 지난 과거들이 스쳐 지나간다. 요 몇 개월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제 시험 공부는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앞으로 병원에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며 이때 나는 내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에 가는 길에 내가 공부했던 교재들과 자료들을 폐지 수거장에 버렸다. 행정사, 너는 나와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나왔다. 의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를 연마로 둘째 축하도 받았고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첫째를 안아주며 얘기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랐던 두 글자. 잣됐다. 단 며칠이었지만 아이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다. 육아 병행이란 내 시간과 계획 범주 안에서 나를 이기는 싸움과는 결이 다른 영역이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을 극복해내야 하는 육아 병행에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일하러 지금 보니 많은 풍경들이 보인다. 그 당시엔 세상이 글자로 보였다. 행정심판법령과 비송사건들을 중얼대며 다녔다. 이제 나올 신생아 병행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첫째 아이를 경험한 경력자여서인 걸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코피 닦을 준비. 밤과 새벽은 앞으로 이 녀석과 함께한다. 아기는 2시간 간격으로 운다. 우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트림 나온다. 대변한다. 배고프다. 먹이고 시키고 씻기고 다시 재우면 된다. 밤에는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가 자기 전까지 눈앞에서 재롱 좀 펴주면 된다. 그냥 내가 엉덩이만 어디 안 붙이면 산모 출산자 스트레스 케어는 어렵지 않았다. 앞으로 24년 10월까지 생활, 아이를 달래고 책을 보고 분유 먹이고 책을 보고 기저귀를 갈고 책을 봤다. 아내는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8월부터 일에 나갔다. 밤에 잠을 푹 자야 했다. 일하는 건 안 된다고 말려도 말리지 못했다. 수입의 타격, 월급에 매월 임차료까지 대표자로서 쉬면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시험은 처음에 순전히 나를 위해 시작했던 시험이었다. 계약서 전문가가 되어 자기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 그냥 지인들과 술이나 밥 먹으며 지식 좀 주려던 것, 이 것것의 생각들은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다. 아빠도 한때 뭔가에 도전하고 있었고 그 시간들을 너희들과 함께 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 이때부터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나에게 직면한 이 도전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했다.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2024년 9월 왼손으로 분유를 먹이고 오른손으로는 대법원 판례와 논술을 써내려갔다. 뇌, 손목, 손가락, 허리 할 거 없이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침을 흘리며 살았고 면역력 저하에 그때 걸린 비염의 콧물병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 내게 안겨있던 둘째가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히 도전을 포기했었을 것이다.
시험 전 막바지에 아내 권유로 공부방도 자주 다녔고 스터디도 나가고 모든 것이 미안했다. 주말에 1개, 평일 퇴근 후 1개, 총 스터디를 2개 했는데 함께 했던 분들은 내가 기혼인지 아빠인지도 전혀 모르셨다. 그냥 내가 마지막까지 숨긴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들에게 시간적 배려나 이해를 요구하며 나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될까봐 얘기하지 않았다. 시험 준비라는 것은 나의 소중한 가족들의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제 시험이 다가온다. 주어진 과목별 50분간 20페이지 내로 작성하면 된다. 나는 50분간 약 16페이지씩을 채워 넣었고 아빠 좀 있으면 시험 볼 거야. 잘 보고 올게. 네, 아빠. 그렇게 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했다. 특히 민법을 공부하면 살면서 도움은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지식을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했었다. 많은 판례들을 보며 재밌게 공부했고 앞으로 내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느새 겨울이 되었고 멈춰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움직인다. 모든 것이. 도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아프고 벅차고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걸까? 아무것도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다. 이제는 보여지고 느껴진다. 상황적으로 많은 운이 작용했다고 본다.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늦은 나이이지만 나는 이번 시험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절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박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 생애 처음으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2024년은 그 약속을 지켰던 해로 기억할 것이다. 아이들이 언젠간 이 영상을 볼 날이 온다면, 그리고 그 당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아빠의 삶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너희들이라는 것을.